강시, 객지에서 죽은 원혼이 깃든 시체 혹은 딱딱하게 경직된 시체를 의미하죠. 1980에서 90년대 성룡의 액션 영화와 함께 가장 많이 방영되던 영화 중 하나, 강시선생.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이른바 대강시 시대가 열렸죠. 후속 작가, 패러디, 심지어 성인물 강시 영화까지 수많은 아류작이 나오며 강시는 중국 대륙을 넘어 아시아로 퍼져나갔고 하나의 장르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홍콩 영화 산업이 쇠퇴하고 좀비라는 대체제, 아니 더 매력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존재가 급부상하자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강시. 청나라 시대 유교와 도교적 세체가 민간 신앙에 스며들며 공포의 존재로 만들어진 강시. 우리는 강시가 언데드, 괴물, 중국의 좀비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누구보다 슬픈 비하를 가진 입체적인 존재, 강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강시는 청나라 관복을 입고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 통통 뛰어다니는 모습이죠. 이 강시설화가 전승된 건 청나라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교적 장래관과 도교의 음양사상, 그리고 민간 신앙이 뒤섞여 강시라는 존재를 만들어냈죠. 유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과 조상이 계속 연결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기에 장례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전쟁 중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을 매장할 때 사람들은 생각했죠. 입신양명하지 못한 채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장례식 때 수의로 관복을 입힘으로써 죽은 이의 한을 달래주고 저승에서는 서민이 아닌 고위직으로 편히 지내길 바랬죠. 그리고 타지에서 죽은 사람을 고향에 묻지 않으면 그 혼백이 결국 원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하려고 했죠. 강시가 팔을 편 채 통통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이 운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나라 시기는 정복전쟁이 많던 시기였죠. 그래서 전쟁에서 사망한 수많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시신이 너무 많으니 효과적으로 운반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대나무 들것설이입니다. 시체를 일렬로 세워놓고 팔을 펴서 긴 대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맨 앞과 맨 뒤를 사람들이 짊어지고 이동하는 방법인 거죠. 낮에는 햇빛 때문에 시체가 더 빨리 부패하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보면 놀랍기에 밤에만 운구를 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대나무의 탄성 때문에 시체가 위아래로 흔들렸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멀리서 봤을 때는 시체가 팔을 앞으로 한 채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죠? 사망과 동시에 몸은 부패를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팔과 어깨의 근육만으로 며칠 동안 몸의 무게를 다 받아낸다면 시체가 허물어져 팔과 몸통이 분리됐겠죠. 그리고 여러 구의 시체가 묶인 그 무거운 대나무를 두 사람 혹은 네 사람이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게 바로 도교의 주술이죠. 수많은 시체를 보다 편하게 운구하기 위해 도사들이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민간신앙 연구서인 중국신명개론에는 간시술이 등장합니다. 쫓을 간의 시체시, 즉 시체를 몰고 가는 주술이란 뜻이죠. 도력이 높은 도사들이 동물의 피로 만든 초자연적인 힘의 부적과 서푼령이라고 불리는 종으로 죽은 시체를 일으켜 세웠고 스스로 움직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죽어서 관절이 굳었기에 무릎을 굽힐 수 없으니 통통 뛰어다니는 거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기 위해 시체의 팔을 앞으로 펴게 만들었다는 설이죠. 이 영적인 주술의 힘이 영화 소재로 더 자극적이고 매력 있었기에 강시 영화에는 항상 무기를 가진 무술가이자 도사들이 등장해 강시와 싸우는 거죠. 강시 영화가 성공하자 일각에서는 홍콩의 장례 문화를 강시의 기원과 끼워 맞추기도 했는데, 땅이 좁은 홍콩은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눕혀서 매장하지 않고 세워서 매장했기에 강시가 서서 통통 뛴다는 설도 잠깐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도사의 주술로 걷게 된 강시가 통제를 벗어나면 고향에 가지 못한 한 때문에 이성을 잃고 사람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강시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 영화 속에서 도사들이 여러 도구를 가지고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적, 닭의 피 혹은 검은 개의 피를 사용해 황지에 주문을 쓰는데, 도사의 도력이 높을수록 더 강력한 부적이 된다고 하죠. 강시를 통제하고 퇴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적이지만 현대 매체에서는 강시의 머스트헤브 아이템, 액세서리 정도로 소비되고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건 찹쌀. 영화 파묘에서도 일본 온리를 가두기 위해 화리미가 찹쌀로 경계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교의 음양오행에서 곡식은 양기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은 양기로 가득 찬 곡식 중 하나죠. 그렇기에 음기덩어리인 귀신과 원혼을 양기로 가득 찬 찹쌀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강시한테 쫓기던 사람이 숨을 참으면 강시가 못 찾고 헤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도 음양오행과 관련이 있는데, 호흡은 곧 생명력을 뜻하고 이 생명력도 결국 양기입니다. 숨을 참음으로써 양기를 숨기는 거죠. 그리고 복숭아나무로 만든 도목검. 강시의 몸은 강철 같아서 평범한 칼로는 퇴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부터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복숭아나무를 사용했죠. 중국 설화집 산해경에는 신선들이 귀신들을 잡아 복숭아나무 가지로 매질했다는 전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나무도 양기로 가득 찬 나무이기 때문에 강시를 물리칠 때는 철로 만든 검이 아니라 이 도목검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도사들의 주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대나무 들것이든 도사들의 간시술이든, 그리고 그걸 다시 억누르기 위한 부적과 찹쌀이든 결국 모두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망자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슬픔과 공포 두 얼굴을 함께 가졌던 강씨였지만 어느샌가 대중 앞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씨가 차지하던 그 자리는 좀비라는 신문물이 차지하게 됐죠. 강씨가 어쩌다가 좀비에게 언데드로서의 왕자를 내주게 됐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강씨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설정의 한계입니다. 강씨는 오랜 세월 민담과 설화를 통해 비교적 구체적인 설정을 갖추며 만들어졌습니다. 탄생 배경부터 약점과 퇴치 방법 등 핵심 설정이 명확했죠. 객지에서 죽어 하늘 품은 시신이 강씨가 되고 부적과 찹쌀을 가지고 도사들이 물리친다는 도교적 색채와 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창작자가 이 설정을 크게 벗어나면 관객들은 강씨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강씨가 사람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거나 청나라 관복, 부적 같은 상징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존재를 강씨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면 좀비는 설정에서 훨씬 자유로운 소재였습니다. 1968년 조지 로메로의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 좀비는 수많은 작품을 통해 계속 변주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실험이나 바이러스, 방사능 같은 이유로 좀비가 탄생하는 설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뉴스 속보나 연구소 사고를 보여주며 좀비 사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마저 생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유를 굳이 관객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좀비물이라는 장르 문화만으로 자연스럽게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덕분에 창작자들은 전력 질주하는 좀비, 말하는 좀비, 벽을 쌓는 군단 좀비 등 좀비의 능력이나 설정을 작품마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고 관객들도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관객들의 암묵적 합의 위에서 좀비는 단순히 현대공포물 뿐만 아니라 사극으로도 코미디로도 심지어 로맨스까지 장르를 넘나들 수 있었죠. 그렇기에 설정에 있어서 강씨는 정체성이 워낙 강한 소재였기에 변주의 폭이 좁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창작자들의 선택에서도 조금씩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강씨 자체의 한계보다 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홍콩 영화 산업의 쇠퇴입니다. 1980에서 90년대 아시아 영화 산업은 홍콩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경산림과 천녀유호, 영웅본색 모두 이 시기에 탄생한 영화죠. 강씨 영화도 이 시기에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홍콩에 중국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홍콩 영화 산업과 함께 강씨 영화도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귀신과 미신을 조장하는 컨텐츠에 엄격한 규제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영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강씨 영화에 창작자들이 조금씩 손을 떼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산당 관점에서 강씨 영화는 배척받을 만한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 간의 갈등. 일반적으로 강씨는 청나라 관복을 입은 만주족 사람으로 묘사되고 이들을 퇴치하는 도사들은 한족으로 표현됩니다. 즉 한족이 만주족을 제압한다는 구조가 자칫 민족 분열로 비춰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의 중국과 민족 단결을 내세우는 공산당 입장에선 영화 속 이러한 프레임을 검열의 트집으로 잡기엔 충분했습니다. 결국 강씨는 시대의 변화와 정치 문화적 장벽을 넘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실상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끝없이 진화해온 좀비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나온 강씨 영화 강씨 리거 모티스는 실제 강씨 선생으로 스타가 됐던 전소호가 강씨가 몰락하며 자신도 같이 몰락하게 된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 볼만하니 강씨 영화의 향수가 그리우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강씨에 대해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